간혹 강아지가 이런 행동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의 꼬리를 쫓아 끊임없이 뱅글뱅글 돌기도 하며 비닐을 끊임없이 핥는다든가 몸을 끊임없이 핥는다든가 발을 끊임없이 핥기도 합니다. 같은 자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페이싱 동작을 하기도 합니다. 일명 상동 행동인데요. 주로 스트레스성 장애 혹은 스트레스성 강박장애 증상으로 생각보다 위험한 행동에 들어갑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의 비정상적인 행동인 상동 행동에 의한 꼬리 쫓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의 꼬리 쫓기는요, 단순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하는 관심 끌기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극심한 불안이나 스트레스 상황일 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혹은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 하는 이런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행해지는 스피닝이라고 하는 꼬리 쫓기 행동과 비정상적인 상동 행동인 꼬리 쫓기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사실 그 정도의 차이일 뿐 그 동기나 원리는 같습니다. 강아지가요, 스트레스성 상황이나 무료한 상황에서 특정 부위를 핥거나 꼬리를 쫓거나 같은 특정 동작을 반복하는 상동 행동을 하게 되면은요, 뇌 속에서는 베타엔돌핀이 분비되게 됩니다. 베타엔돌핀은요, 쾌감과 진통작용이 있는 신경전달 물질의 일종인데요, 한마디로 기분 좋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당장은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이 불안정한 상황을 특정 부분을 계속 그루밍을 함으로써 혹은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은 같은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베타엔돌핀이 뇌에서 분비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기분 좋은 상태가 되어서 이 상황을 약간은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괴로운 상황을 모면하려는 좀 눈물겨운 노력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상동 행동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이나 불안감이 해소가 된다면은요, 단지 끝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극적거리든 손톱을 물어뜯든 이런 거죠, 그냥. 그러나 만약에요,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은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다른 신경전달 물질과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베타엔돌핀의 자극을 받는 뇌 수용체도 둔감해지며 더 많은 베타엔돌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마약처럼요. 결국은요, 더 심하게 그리고 더 오래 꼬리 쫓기나 그루밍을 반복적으로 해야만 불안한 상태가 해소되므로 결국은 털과 피부가 유실이 되고요, 피부가 다 패일 정도까지 할 거나 물어뜯기 시작하고 발바닥이 다 까질 때까지 뱅글뱅글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타엔돌핀을요, 뇌 속의 마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머릿속에서 스스로 마약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은가요? 이렇게 지속적으로요, 또 문제가 될 정도로 꼬리 쫓기를 심하게 하거나 털이 빠지고 피부가 손상을 입을 정도로 심하게 자신을 핥아대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이건 정말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일종의 방아쇠, 즉 트리거로 작용할 수는 있어도 정상적인 아이가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강아지에게 스트레스나 일시적인 불안감은요, 상동 행동을 유발할 수는 있어도 문제가 될 정도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상동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인 꼬리 쫓기나 심한 그루밍을 한 아이들은요, 대개 유전적으로 강박증과 같은 문제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정신병이 있는 아이들이죠. 도베르만 핀세르나 시바견 등에서 강박증이 유전적으로 다발하며 이런 아이들은요, 선천적으로 뇌의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불안감을 느끼고요, 또 예민한 상태의 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안정을 찾고자 꼬리 쫓기 같은 상동 행동을 반복하면은요, 베타엔돌핀이 분비가 되고 코티솔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요, 더욱더 세로토닌의 양은 줄어들어 버리게 되며 베타엔돌핀 수용체는요, 과한 자극으로 점점점 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줄어든 세로토닌과 베타엔돌핀 수용체의 자극 감소로 더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며 그래서 더욱더 상동 행동을 심하게 함으로써 베타엔돌핀을 분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지속되면서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피부가 다 헐도록 물고 빨고 어슬렁거리며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아지가요, 꼬리 쫓기가 심하다면은요, 혹은 사지 말단을 심하게 빨거나 물어 뜯는다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우선 아이의 반복적인 심한 그루밍이나 혹은 꼬리 쫓기가 피부염이나 알러지 혹은 관절염이나 디스크나 항문낭염 같은 건강상의 문제는 아닌지 룰아웃을 해야 됩니다. 정말 정신적인 문제인지 신체적인 문제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동물병원에 아이를 데려가서 진찰을 받아봅니다. 이미 상처가 나고 짓무르거나 염증이 생긴 피부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고요, 꼬리나 척추관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만약 사지말단이나 꼬리를 심하게 하거나 물어뜯어 상처가 있다면은요, 약을 받아 먹이고 더 이상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넥컬러도 씌워줍니다. 그 사이에 강아지의 스트레스 감소와 불안감과 무료함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 개선을 해줘보는 겁니다. 창가를 좀 개방해주고요, 창가에 평안히 누워 밖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최대한 자주 산책도 시켜줍니다. 커다란 TV에 도구 TV와 같은 강아지가 좋아할 만한 방송을 틀어줍니다. 맛난 간식을 주기도 하고요, 군데군데 편안하게 잠을 청할 만한 푹신한 쿠션도
페로몬들도 만들어줍니다. 강아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요. 페로몬 컬러인 아답틸 칼라도 채워주시고요. 아답틸 페로몬 훈증기도 틀어줍니다. 규칙적으로 놀아주며 사료는 모두 알러지 방지용 가수분해 사료로 바꿔줍니다. 헤파 필터가 달린 성능이 좋은 공기청정기를요 24시간 가동시키며 집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가습기도 틀어줍니다. 규칙적으로 놀아주며 저녁에는요 잘 때 실내 모든 불을 꺼서 숙면을 취하게 해줍니다. 이런 환경적인 개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반복적인 꼬리 쫓기나 강박적인 그루밍이 개선이 안 된다면요 지금부터는 유전적으로 받은 강박증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치료에 들어갑니다. 우선 이런 강박성 상동 증상을 보이게 되면은요 강아지의 머릿속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은 틀어지게 됩니다. 베타엔돌핀과 도파민, 코티솔의 양은 늘어나게 되고요 세로토닌의 양은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 세로토닌의 양을 늘려줄 수 있는 여러 약물과 강아지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불안감을 낮춰주는 항불안제를 동시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서는 항우울제 혹은 우울증 약으로 알려진 이러한 약물들은요 경험상 강아지에서는 비교적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보통 사람에서요 약물에 대한 임상적 반응을 40% 미만 정도로 본다면은요 강아지는요 70% 정도로요 2달 정도만 약을 먹이기 시작한다면은요 증상의 70% 이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유전적인 결함에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아마 높은 확률로 평생에 걸쳐서 약을 먹이며 관리해야 되는 이런 질병에 들어갑니다. 하지만은요 오버그루밍이나 이식증, 꼬리 쫓기 같은 지속적인 반복적인 상동 행동은요 강아지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요 또 여러분과 강아지의 행복한 동거에 굉장히 위해를 주게 되며 결국에는요 강아지의 생명마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그루밍이요 탈모에 이어서 피부에 상처를 줄 정도라면은요 뱅글뱅글 도는 꼬리 쫓기가 심각하다고 느껴진다면은요 빨리 가까운 동물원에 방문하시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은요 강아지의 대표적인 상동 행동인 꼬리 쫓기, 스피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